자, 오늘은 호도법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파생되는 일반 단위라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함의 정의, 이 정도까지 볼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거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 알겠어? 그리고 외울 것들도 좀 있어? 외울 거? 이제 죽어라고 싫어하는 거. 자, 호도법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각도를 얘기를 할 때, 각을 얘기를 할 때 60분법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이제 쭉 한 바퀴, 그치? 이거 한 바퀴 도는 걸 360도로 해서 그거를 쭉쭉 쪼개서 40도, 50도, 70도 이런 식으로 나타냈지, 그치? 이런 거 360도, 180도 이런 식으로 60분법으로 각을 나타냈단 말이야. 60도. 근데 이제 좀 이걸 써먹다 보니까 이 각이라는 것도 지금 딱 보면 360도라는 녀석을 이 한 바퀴로 정의를 해서 따로, 그치? 따로. 그리고 이 디그리라는 이런 단위를 붙이면서, 그치? 단위를 붙이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센티미터나 미터나 킬로미터 단위, 뭔가 어떤 기준을 두고 단위를 붙여서 그 다음에 막 환산해서 계산하고 했단 말이야. 그게 좀 많이 불편해. 그치? 그러니까 뭔가 단위가 있는 녀석들이면 그 단위를 다른 단위하고 섞어서 쓸 수 있으려면 환원을 시켜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줄 거냐면 그냥 각이라는 것 자체를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지 말고 수치화해서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에다가 붙이고 계산을 할 때 그냥 오로지 숫자로만 넣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보자 라고 하는 게 호도법이야. 오케이.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붙어있는 이 단위를 없애보자. 오케이. 이걸 없애서 각을 표현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에 대해서,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요 각의 크기에 따라, 요 각, 떨어지는 이 각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거는 이 녀석 각의 크기하고 요 호의 길이, 그치? 이 녀석이 서로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냥 이거 직관적으로도 알겠지. 그리고 넓이까지도 이제 비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잡아서 시작하냐면 요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 반지름도 R이고 호의 길이도 R이 될 때를 각을 1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저 각을 1이라고 할 거야. 너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뭐야, 저기 뭐 어차피 이것도 1이라고 정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각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 각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건 뭘 계산할 것 같아? 각을 사용해서 뭔가를 계산할 때 보통은 그 각도로 이루어진 어떤 길이, 특히나 뭐 원에서는 뭐 이런 호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넓이라든가 사실 이런 녀석들을 좀 많이 계산을 해. 처음에 각만으로 계산을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직선이 들어가면서 이 각만으로는 또 이렇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삼각함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삼각함수를 가지고 각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나타내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로 매개해서 계산한다. 다시 처음에 이걸 가지고
원에서의 호나 요 넓이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환산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이 녀석을 계산을 하려면 전체 뭐 360도분에 뭐 90도짜리나 막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귀찮아서 오로지 수치만으로 해서 넓이나 아니면 이 길이를 표현하는 방식을 고안을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코의 길이가 같을 때를 각을 그냥 수치 1이라고 했어. 알겠지? 이걸 1이라고 했어. 그렇게 되면은 자, 요게 이제 일단은 요거를 우리는 그냥 1이라고 불러. 각의 크기가 숫자로. 원래는 보통은 이제 뭐 1라디안이다라고 해서 라디안을 붙여서 아 이게 각에서부터 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긴 하는데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야. 그냥 각에서 왔다라는 걸 알려줄 뿐이고 실제 요 각의 크기는 얼마냐면 이게 숫자 1. 알겠어? 1.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요 똑같은 녀석을 1라디안, 즉 각을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원주의 길이지, 원주는 2파이r로 나타나지, 그렇지? 원주가 2파이r로 나타나는 거야. 그렇다면은 자, 1라디안, 각이 1라디안일 때 요 크기가 r로 나타났어, 그렇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각의 크기하고 코의 길이는 정비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라디안일 때 코의 길이가 r이었으면 도대체 각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 때, 그치? 얼마나 됐을 때가 한 바퀴 2파이 아닐까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비례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뭐 결국 이제 rx가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2파이였을 때가 한 바퀴 즉 360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파이는 3.14 이 정도. 이건 뭐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우리는 360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파이 즉 파이는 앞으로 이제 쓰게 될 이 녀석은 180도라는 거. 너희가 외워야 될 건 일단 즉 3.14 180도를 우리가 포도법으로 오로지 수치화하면 3.14를 알겠어? 3.14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각이 아니라 포도법으로만 각을 나타낼 거야. 포도법으로만. 그러니까 2분의 파이라면 90도 생각하면 되는 거고 3분의 파이라면 60도인 거고 4분의 파이라면 45도를 나타냅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파이 180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각이 어떤 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특수각들은 그냥 바로바로 외워나오죠. 그래서 일단 호의 길이 계산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파이라는 게 180도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호의 길이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호의 길이 한번 뭐 구해보자. 그러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 r이라고 이제 봤단 말이야, 그치? 1라디안일 때 그러면 이 정도 잘 모르겠으나 이 정도에서 x라디안 각의 크기가 x였을 때 그냥 수치야, 알겠지? x였을 때 호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x가 2라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 x가 2면 호의 길이는 얼마? 2r 아니야? 2r? 2배 되지 않아? 2배? 그러면 3이면 호의 길이 3r인 거지. 이해돼? 2분의 1이면 2분의 r입니다. 그치? 그러면 결국 비례식하고 동일하니까 자, 요거의 길을 우리 L이라고 보고 L을 한번 구해보자. 자, 중심각이 X였을 때 호의 길이가 L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것도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요걸로 가볼까? 요거 파이로 이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생각 너희들 마음대로 편한 걸로 해도 돼.
갖고 해놨으니까. 그럼 가게 크기가 1이었을 때는 반지름이 아니 코의 길이가 r이라는 거 우리는 알겠어. 그치? 이해돼? 그래서 결국은 요 l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r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자, 요렇게 쓴 교과서나 아니면 책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표시를 많이 해줬냐면 x는 수치니까 선생님이 그냥 강조해서 한번 쓴 거고 보통은 세타라는 녀석을 많이 써. 오케이? 그래서 세타, 즉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였을 때 코의 길이가 l이면 중심각의 크기가 1이었을 때는 코의 길이가 r이다. 그래서 l이 어떻게 나타나냐? r 곱하기 세타 이게 코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야. 굉장히 간편해지지. 그치? 그럼 만약에 이제 호도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계산되겠어? 여기 이 녀석에 대해서 뭐 몇 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파이 r에 뭐 360도 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지, 그치? 이로 그냥 적용하는 거야. 이해돼? 그치? 그럼 넓이 한번 볼까? 넓이? 요때 넓이는 우리가 뭐 모르니까 똑같이 해보자. 자, 이 넓이를 우리 S라고 한번 해보자. S. 이 호의 요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그치?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해.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식을 써볼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였을 때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어떤 부채꼴도 좋고 원도 좋으니까 넓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걸로 한번 가보자. 넓이를 명확하게 아는 거. 요 원의 넓이 우리 명확하게 알지. 파이 r 제곱. 그치? 그럼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인 거야?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지. 그치?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였을 때는 원의 넓이 그대로 파이 r 제곱이 나온다. 맞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파이 s가 파이 r 제곱의 세타로 나타나면서 그 결국 s는 뭐냐면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저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2분의 1 r 제곱 세타. 한 번만 더 가보자. r 세타가 l이지. 얘는 r 세타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l이지. 그래서 다시 쓰면 2분의 1 r l이라고 써도 될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세타라는 라디안 각을 이용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너희 외워야 될 거 이거 이건 지금 외워. 알겠지?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그리고 r 세타는 호의 길이. 오케이? 외우나? 그러니까 이게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 크기를 그냥 숫자로만 나타내자. 숫자로만. 그럼 호도법으로 나타낸다고 해도 사실 저 가게 크기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가게 크기. 지금 1이라는 가게 크기가 반지름의 크기가 r이고 코의 길이가 r이었을 때지. 2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3, 4, 5 뭔가 느낌이 이상해. 6, 7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결국 6, 7, 8, 9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원을 이미 벗어난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안 들어? 근데 저 호도법으로 각을 정의를 할 때는 저 각의 크기는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전부 다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럼 왜 그렇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보죠. 이게 이제 배우게 될 일반 각이라는 겁니다. 일반 각이라는 얘기지. 자,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신나게 너희 그냥 원에서만 노는 거야. 여기까지는 원에서만.
원에서 중심각에다가 호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고 하는 거 알겠지?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각의 크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오로지 그 원 안에 있는 놈들만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장하자. 너희는 이걸 배웠을 거야. 삼각 B라는 걸 먼저 배웠지. 삼각 B. 그치? 삼각 B. 어떤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직각삼각형.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C, 여기를 B, 여기를 A. 길이를 이렇게 높여 하면, 요각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sin A라는 녀석을 이렇게 정했지. sin A는 빗변분의 높이다. 그치?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A라는 녀석은 밑변분의 높이. 그치? 이걸 삼각 B라고 하고 배웠어. 그리고 그 삼각 B 값들은 너희가 어떤 녀석들까지 봤냐면 0도, 30도, 60도, 45도, 90도까지. 그치? 90도 넘는 거는 본 일이 없지? 그러니까 삼각 B 자체는 여기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각의 크기가 0에서 90도 그 사이가 맞아.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 라디안이라는 호도법으로 새로 정의하는 각을 이제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야. 자, 일반각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하자. 일반각. 보통 이제 각이라는 거는 이거지. 각이라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그렇지?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어떤 반직선 하나를 생각하자. 반직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쭉 이렇게 넘어가는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놈을 우리는 앞으로 시초선이라고 보자. 시초선. 시작되는 선, 알겠지? 시초선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놈을 돌리자. 알겠지? 여기를 꽉 잡고 이걸 뱅글뱅글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시계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돌릴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그렇게 올라갈 때는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서 각이 플러스가 되는 거였어. 알겠지? 각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 정의하기로 하고, 이쪽으로 돌 때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 때는 각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 알겠지? 그리고 보통 시초선이었을 때 각을 제로라고 생각하자. 알겠지? 제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의 크기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되 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자고. 한도는 없어. 그러니까 이놈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네 바퀴 막 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자, 이 방향으로 막 돌아서 여기 왔으면 요 녀석이 나타내는 각을 한번 표시를 해봐라 라고 하면, 너희는 라디안으로 표시를 하면 이만큼 왔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은 몇 도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방향이지? 파이가 180도지? 얘는 얼마?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2분의 파이. 이게 또 막 돌아가. 막 돌아가서 여기까지 왔어. 이쪽으로 도는 거 알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어. 이쪽으로 돌아왔으면은 여기는 우리는 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파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면 얘가 나타내는 각 2분의 파이, 얘가 나타내는 각 파이야.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고 이만큼이 파이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동경을 이제 동경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할 텐데, 동경. 잘 들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동경을 그냥 반직선처럼 생각해도 괜찮고, 알겠지? 그럼 어떤 그냥 막대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원래 정확한 동경의 개념은 여기에서부터 움직이는 그 각하고 이 길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야.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길이는 안 따져.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으로 이제 편하게 생각할 때는 동경이란 게 그냥 긴 막대기라고 생각해. 알겠지?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진 긴 막대기 또는 아예 그냥 반직선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길이는 생각하지 않고 위치만 같으면 같은 동경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길이 생각 안 하고 이 위치, 이게 돌아간 이후에 딱 멈췄을 때 그 위치만 같으면 같은 동경이라고 생각하라고. 오케이? 원래 동경은 길이는 있지만 우린 길이는 생략하자고, 고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떤 막대기라고 너희가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이쪽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2분의 파이. 오케이? 그리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조금 더 돌아서 이게 이만큼 왔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나타내는 각이. 그럼 만약에 반대로 돌았으면 어때? 반대로 돌았으면 얘가 이쪽으로 돌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서 와도 동경은 똑같지? 똑같은 동경인데 얘가 나타내는 건 2분의 3파이네? 그럼 또 다른 형태로 쓰면 어떤 값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얘는 이만큼 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값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 각하고 이 각하고는 다르지만 동경으로 따지면 어때? 서로. 그치? 동경으로 따지면. 그럼 또 이게 막 이렇게 돌아왔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 그치? 또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결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얘가 나타내는 건 2파이라는 동경이겠고,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2파이라는 동경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치?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봐봐.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차이가 어때? 차이를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 2파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도 2파이. 일단 그냥 쓴 것만 보면 이거 차이는 2파이, 이거 차이는 4파이, 이거 차이는 2파이. 그치? 2파이는 결국 뭘 나타내는 거겠어? 2파이. 한 바퀴 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2파이의 어떤 정수배 차이 나는 동경들은 똑같은 동경들 아니겠어? 이해돼? 어떤 동경이 여기에 있었거든.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을 이쪽으로 2파이만큼 돌려도 똑같은 놈이야. 이쪽으로 2파이만큼 돌려도 똑같은 놈. 이쪽으로 4파이 돌려도 똑같은 놈이야. 그치?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 일반각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동경을 나타내는 어떤 특수한 각 하나, 아무거나 특수한 각 하나를 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몇 바퀴 돌아와서 세타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특수한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고. 특수한 각. 교과서 대로 특수한 각 알파라고 할게. 그럼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는 세타를 한번 나타내보자. 특수각 알파. 그러면 자, 세타라는 녀석은 알파라는 특수각을 베이스로 해서 이쪽 방향이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2파이의 정수배만큼 돌아다니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플러스 2파이의 어떤 정수배. 물론 이 녀석은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가능할 것이다.
이해돼? 그래서 일반각 세타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E파이 n 또는 EN파이가 나오겠지? E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이해돼? 이게 요 동경, 즉 특수각 알파를 갖는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이야. 그치? 저걸 일반각이라고 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것들 다 일반각이지? 이게 파이, 마이너스 파이, 또 뭐가 있겠어? 3파이. 그치? 또 마이너스 3파이로 가는 쫙 나오겠지? 오케이? 이게 일반각. 되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요놈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고 크기가 여기가 크기가 4분의 파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저 세타를 이런 형태로 일반각으로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면 될까? 그럼 세타는 여기 2n파이는 그냥 들어가도 돼? 그치? 들어가도 되고 문제는 요 놈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죠. 그치?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건 니들 마음이라고. 이쪽으로 돌려도 되고 이쪽으로 돌려도 되고 몇 바퀴든 돌려도 돼. 어쨌든 이걸 나타내는 각 하나만 쓰면 돼. 뭐든. 이만큼은 얼마가 나오겠어? 이게 파이지. 파이 이만큼이 그치? 거기에 4분의 파이만큼 되니까 4분의 3파이 또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겠지? 그치? 그래서 특수각 하나를 4분의 3파이로 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 알겠어? 저게 싫으면 이쪽으로 돌려도 돼. 이쪽으로 하면 이만큼이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지. 4분의 5파이지. 근데 실제 각은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아니야? 이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2n파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써도 똑같은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그리고 얘네 둘을 봐봐. 빼봐. 얼마 나와? 얘네 둘을 빼면 4분의 8파이 2파이가. 그치? 그러니까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놈들끼리 차이는 2파이의 배수. 여기까지 되겠어? 이게 일반각에 대한 정의야. 일반각. 꼭 이해를 해놓자. 그러면 가지고 제가 그랬다. 이쪽을 시초선으로 한번 잡아보자. 시초선으로 잡고 어떤 동경을 하나를 봤어. 어떤 동경을 봤고 여기가 60도였어. 여기 왔습니다. 60도. 자 그러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어떻게 쓰면 될까? 세타는 EM파이 그냥 들어가고 있지? 특수각 요거 하나만 우리가 세팅하면 되겠지? 60도는 3분의 파이로 나타내지. 파이가 180도야. 그치? 그래서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동경하고 이제 위치관계에 관해서 이미 기왕 본 김에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럼 세타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알겠지? 그리고 똑같이 여기 세타 프라임이라는 동경도 그려봤더니 똑같이 나왔어. 세타 프라임이라는 동경도 똑같이 나왔다고 치자. 그렇다면은
이 세타란 녀석하고 세타 프라임하고의 관계식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아, 그럼 이놈하고 차이가 뭐가 된다? 2파이의 어떤 배수가 되더라. 그치? 여기 있는 m은 그냥 정주면 되겠지? 이해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하나만 더 생각해볼까? 어떤 동경 촉수가 알파라고 치고 세타라는 각이 있었어. 일반각. 근데 또 하나를 우리가 여기다 표현을 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서로 완벽하게 반대편에 있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일반각 세타하고 일반각 세타 프라임하고는 어떤 관계식을 갖는다고 쓸 수 있을까? 얘네들은 이놈하고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녀석이야? 파이지. 근데 그 차이가 사실 이놈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서로 몇 바퀴씩 돌아서 이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지. 근데 현재 상황은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이 파이 자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냥 일반각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오케이. 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썼다고 치자.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n하고는 뭐 다를 수 있지? 그치? 여기다가 이만큼 또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가 뭐 가정해봐. 그럼 얘네 둘을 빼면 어때? 얘네 둘. 이 상태에서 세타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을 해버리면 2n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파이 플러스 알파 요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얘네 날라가고 남아있는 게 결국은 여기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는 그냥 한 번에 쓸게. 2파이로 묶은 다음에 n-m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쓰이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결국은 얘는 그냥 어떤 정수라고 그냥 해주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파이나 플러스 파이는 어때? 같지 않아? 여기서 여기는 라지 n이잖아. 그럼 이거 하나 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플러스 돼도 상관없다고. 플러스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나 상관없지. 이쪽으로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이해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은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처음 이걸 접했을 때 힘든 건 뭐냐면 이 각이 정확하게 딱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 그치? 그게 좀 힘든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수각이 있고 그걸 나타내는 어떤 특수각 하나를 잡고 거기다가 그냥 플러스 2n파이만 해주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몇 바퀴를 돌아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아직은 잘 안 되면은 일단은 특수각만 먼저 생각하다가 그 이후에 추가로 이런 녀석들을 더 붙여주기만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러면은 일반각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어. 이해되겠어? 그럼 이제 저기에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삼각함수를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돼. 삼각함수. 자, 해보자. 삼각함수의 정의. 처음이니까 매우 심플하게 하자. 자, 삼각함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할 거야. 뭐냐면 일단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을 한번 생각하자. 그리고 중심은 원점이야. 알겠지?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었어.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자고.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요 직교 좌표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직교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x 좌표, y 좌표 쪽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삼각함수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x, y, 이 x, y를 나타내는 어떤 동경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 세타라고 하기로 하면, 일반각 세타, 삼각함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한다. 그럼 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 딱 정확하게 저게 세타는 아닐 수 있어, 그치? 근데 아무튼 이걸 나타낸다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 삼각비를 했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즉 뭐냐면 r분의 y라고 생각해. 정의야, 정의. 알겠어? 정의. 코사인은 x분의 y로 코사인은 r분의 x로 정의하고,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는 거야. 다시 요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가 나왔을 때, 그치? 사인 세타는 r분의 x,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야. 오케이?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그러면 이제 이 x, y가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져.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분면 쪽에 이제 나 있으면, 이 사분면 쪽으로 가면 여전히 이게 나타내는 각을 우리 세타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보게 되면 요 정의는 그대로 따라오는, 언제나, 알겠지? 언제나 그대로 따라오는 거라고. 그럼 봐봐. 분명히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되는데 부호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부호. 이쪽을 다 보면 x도 플러스, 그치? y도 플러스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호들은 전부 다 플러스야. 그치? 전부 다 플러스. 그럼 이쪽을 보자. 여기서 반지름 r은 당연히 플러스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지? r은 플러스. 그러면 y는 플러스지. x가 마이너스네?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지. 이놈도 마이너스지? x는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떤 놈만 플러스야? 이 놈만 플러스야. 그치? 그러면은 사인만 플러스가 돼. 지금 플러스가 되는 놈만 쓰는 거야. 부호가. 그럼 이쪽에서는 어떠냐? 이쪽에서는 보면 여기가 r, 여기가 x, y인데 둘 다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치? 둘 다 마이너스지? 정의대로 한번 써보면 사인은 마이너스 나오지? r분의 y니까,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은 마이너스 나오지. 탄젠트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탄젠트가 플러스가 나와. 그냥 부호 지금 보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나타나는 각 세타, 그리고 여기는 x, y라고 해보면 x는 플러스지만 y는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의대로 가보면 r분의 y 마이너스네? r분의 x 플러스지.
x분의 y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걸 외우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돌아가면서 플러스가 되는 삼각함수가 어떤 게 있느냐? 얼싸안고. 얼싸안고로 외우면 돼. 전부. 사인, 탄젠트, 코사인, 얼싸. 알겠어?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 값들 있지? 잘 들어. 요 값들은 보통 이제 세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세타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값을 계산해 보면 항상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너희가 요 x축 있지?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각을 써서 계산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세타, 이렇게 해서 세타, 이렇게 해서 세타고 이렇게 해서 세타라고 해서 계산하면 돼. 알겠어? 자,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얘기하려면 세타가 정확하게 어딘지 직각삼각형에서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항상 어떻게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얼마만큼씩 올라갔는지 그거를 가지고 세타로 판단해주면 돼. 오로지 여기야. 알겠어? 다른 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삼각함수 정의대로 쓰면 자 봐봐. 요 녀석을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지. 삼각함수 입장에서 세타는 사실상 우리는 여기라고 생각해서 하면은 편할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정의대로 한번 써보자.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보면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나 나와? 요만큼. 이게 4, 4, 16, 3, 4, 9, 5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X, R분의 Y.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4 나오고,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즉 4분의 3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삼각함수. 그러니까 어때?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그치?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대로 적용돼요. 뭐냐면 여기를 세타로 했을 때 사인은 어떻게? 이거분의 이거지? 사인? 요분의 요거니까 5분의 3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5분의 4 맞지?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4분의 4. 대신에 부호는 요놈만 탄젠트만 플러스 해주면 돼. 그치?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자, 이런 상태가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 그치? 그리고 요걸 나타내는 어떤 일반각 세타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써보자. 그치? 그러면 이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쓸 건데, 좌표를 가지고 써도 되고 이 방법으로 해도 돼. 어차피 세타는 여기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삼각비 그대로 쓰면 사인은 이거잖아. 코사인은 이거지. 13분의 2. 탄젠트는 이거지. 2분의 3. 2, 4분면이니까 어떤 놈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라고. 알겠어?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치? 조금 쉬었다 볼까? 쉬었다가 문제 좀 풀자.